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서 또 지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광입니다.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이면 꽤 큰 지진인 것 같은데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규모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규모 4.1 정도의 지진이면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지진을 느끼셨을 거고요. 예.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 그러면 창문이 흔들린다든가 찬장에 있는 그릇 같은 게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마 주변에서는 관측을 하셨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규모 4.1 정도의 지진은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지만 이게 큰 피해를 일으킬 정도로 큰 지진은 아닌 것이 일반적이어서요. 예. 지진하고 지진에 수반되는 그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층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지진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단층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는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진 현황 그리고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을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이 지역이 이전에도 우리가 옥천대라고 해서 단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옥천대의 어느 단층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옥천대에 있는 단층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있었고 이 예전부터 있던 단층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재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아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하고 나야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9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다. 한동안 여진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4.1 지진 여파로 이제 여진이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규모 4.1 지진 이후에 한 22번 정도의 여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따라와서 발생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진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진의 발생 횟수나 규모도 잦아드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진이 발생한 지 며칠 됐고 이 지진이 한 규모 4.1 정도여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 정도로 큰 지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여진의 발생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도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지진 규모는 아주 작고 그래서 이미 여진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여진이라는 것이 언제쯤 이게 완전히 종료가 될 것인지 혹시 여진이 발생하다가 조금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며칠 동안은 이 지진 발생 현황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 아니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지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큰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을 두고 이게 이제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지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전부터 한반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진이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경주 지진, 네. 그리고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큰 피해를 경험했고요. 네. 이런 피해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런 생각이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인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지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 같은 이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 지진 기록을 봐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하는 지진 현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지진 중에서는 어떤 지진들은 규모가 좀 커서 피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한 지진도 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어느 우리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 지진을 보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그러면은 이제 충북까지 갔다면 더 위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경주, 부산, 포항, 그다음에 충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은 어딘가에 또 다른 그 단층대에 그 힘이 축적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힘이 축적돼서 거기서 단층대가 깨진 거 아니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 규모 4.1 정도의 되는 지진이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진이 내놓은 에너지로 인해서 부산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다른 지진을 유발하려 그러면 지진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부산에는 그런 괴산 지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 지역 주변에서도 꾸준히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육상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지진들로 인해서 우리 부산 주변에 부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꾸준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부산에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했을 때 부산 주변에 있는 원전 시설물을 제일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전 시설물들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이 원전 주변에 원전이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면 어떤 때는 지진 해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쓰나미 같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 괴산이라고 하더라도 4.1 지진, 그럼 또 부산 지진 발생하는 것 아니야? 특히나 일본 쪽도 요 근래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한 1, 2년 전만 해도 화산이 폭발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참 많거든요. 추후에 부산에서도 그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산 지역은 일본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들이 종종 지진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6년에도 2016년 7월에도 부산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지진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많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느낄 정도라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나와 우리 가족들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게 몸을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머리를 보호하려고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책상 밑에 베개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들어가는 모습들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였습니다.